중국이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해 1억 2천만 도시의 열을 내는 인공태양 실험에서 101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1억 6천만 도시에서는 20초간 유지하는 데 실험도 성공했다며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융합 기술력을 지녔다 강조했는데요. 원래 세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연구진이 1억 도시에서 20초를 유지했던 것인데 중국이 이것을 1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깨부쉈다 자랑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허풍에 가깝습니다. 원래 핵융합 반응을 만들려면 이온을 가열하는 방식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K스타도 핵융합에 실제로 활용되는 이온을 가열해 1억 도시 20초의 기록을 달성했던 것인데요. 중국은 K스타처럼 이온의 온도를 높이는 중성 입자빈 가열 장치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성능이 부족하여 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온이 아닌 전자를 가열하여 1억 도시 이상의 온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해낸 것이죠. 즉, 중국의 인공태양은 진정한 핵융합 기술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기록, 자국 선전을 위해 무리하여 엉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국의 짝퉁 기술로 인해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등에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타이사 원자력 발전소에 심각한 원전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애당초 공산당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무 일 없다며 최대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타이사 원전의 내부 관계자가 긴급 출국하면서 해당 정보를 미국 CNN에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마카오로부터 60km, 홍콩으로부터 120km 떨어진 발전소입니다. 현재 기류가 마카오, 홍콩, 그리고 강남 곡창지대로 향하고 있기에 사실상 중국 지역이 방사능 피폭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해당 발전소를 중국과 함께 공동 운영 중인 프랑스 회사 프라마톰은 미국 에너지부에게 타이산 원전에서 방사선 기체가 누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서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당국이 지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허용량을 2배 수준까지 올린 상태이다 라며 미국의 기술 지원을 다급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회사가 합작국인 중국이 아닌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만큼 중국 공산당의 정보 은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연료봉 제거, 가스 누기 등 간단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산당이 언론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에 현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종업받고 있는 중국의 사고가 있습니다. 46차례의 실험, 148만 명의 방사능 피폭, 그리고 이에 따라 19만 명의 사망. 과거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일 롬누르 사막에서 46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핵실험의 결과입니다. 코드네임 596, 1964년 인민일보를 통해 성공을 알렸던 중국의 핵실험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것조차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었기에 당시 중국에서 진행한 핵실험에는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다가와 원폭 현장을 구경하고 환호하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중공의 만행은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들이 이후 벌인 행동은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핵실험이 시작된 지 3분 후 아직 버섯구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군 부대 8023 부대를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수많은 승무원을 태운 수송기가 핵구름을 가로질러 왕복했습니다. 땅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한 보병이 핵분진 사이로 달려들었습니다. 미군의 EMP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차뿐만 아니라 기마병까지 핵분진 속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장에 투입됐던 인민군 부대는 전원 면역력 저하, 림프종, 백혈병, 치아 탈구 등 전형적인 피폭 증상을 겪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공산당의 통제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끔찍한 실험을 자행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의 진정한 위력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개, 닭, 쥐, 돼지 등의 동물들을 핵무기 낙하지역 인근에 배치하여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위력이 미치는지 관찰하는 동물 실험도 자행했습니다. 지옥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롬누르 사막에 남은 것이라고는 황폐해진 토지와 영구적으로 오염된 지역이라는 팻말뿐입니다. 또한 이후 이 실험의 후유증은 전 대륙에 걸쳐 오랫동안 발현되었습니다. 핵실험 장소 인근의 도시 우르무치, 투르판, 하미, 콜러 등의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사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1964년 이후 무수히 많은 기형아가 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만행을 뒤늦게 알게 된 영국에서는 방송사 채널4의 다큐멘터리 실크로드에서의 죽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핵실험 후유증에 대하여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취재팀은 중공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한 후 위의 지역들에 방문하여 피해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과 병원 의사들이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기형의 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롭누르 사막 주변의 주민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암 발병률이 30% 이상 높다는 통계 수치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과거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자체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토양에서도 플루토늄이 다소 높게 검출되어 우리 역시 중국 원폭 실험에 피해를 입었음이 드러났는데요. 핵실험의 여파로 퍼진 방사능 분진이 황사바람을 타고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지도 해당 사건을 허구라 주장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8023 부대, 민간인들을 체포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보복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 중국 땅에서 또다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니 일부 고위층은 억만금을 지불해서라도 해외로 도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은폐하여 전 세계적인 재난을 초래하더니 2021년에는 방사능으로 범지구적인 민폐를 끼치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부에서 중국에게 간섭을 하려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꾸준히 나와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등급을 나누는 시스템을 정립하여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새섬이라는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의 중국 대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합작으로 만든 인민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여 인터넷 사용 내역, 전화, 문자, SNS 사용 내역, 이동 지역,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당에 얼마나 호의적인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동차 렌트나 호텔 예약을 쉽게 하고 보증금 없이도 주택 계약을 쉽게 하는 등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반면 이 점수가 낮은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공산당의 고위 간부의 자식들은 부모의 높은 점수를 세습하고 공산당의 비리를 폭로한 기자 등은 점수가 한꺼번에 깎이는 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설치된 2억 개의 CCTV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 CCTV로 거리의 사람들을 식별하여 만약 새섬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점수의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새섬이 점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민들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심산인데요.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으며 점수가 높은 사람들과는 접촉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빠른 속도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중도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던 인민들조차 새섬의 점수가 떨어지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기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공산당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이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의 기업 텐센트에서 만든 채팅 AI 베이비큐는 중국 공산당을 비꼬는 발언을 했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공산당 만세라는 이용자의 메시지에 당신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조직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 반문하였으며 공산당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한 너의 중국몽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중국몽은 미국 이민이다. 정말로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도 알고 있는 중공의 현실을 하루빨리 중국 대륙의 진짜 중국인들도 깨닫게 되어 중국 공산당을 뒤엎는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